예, 조용했던 망원동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밀리는 홍익대 앞 그리고 합정 상인들이 망원동으로 옮겨왔기 때문인데요. 이 SNS를 통한 발빠른 입소문과 함께 망리단길이라는 별칭을 얻은 망원동 역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은 망리단길이라는 별칭조차 반갑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망원동 주민의 조영권 대표 그리고 원광디지털대학교 강남훈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 대표님은 지금 망원동에 사십니까? 네, 망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망원동 주민이라는 건 이제 자발적으로 같이들 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네.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언제 조직된 겁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주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요즘에요. 망원동이 뜨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조그만 카페라든가 이런 그 홍대 앞에 있는 상권들이 망원동까지 쭉 내려오고 있다. 그 네. 망원시장 앞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그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네. 홍대 상권이 네. 사실 홍대가 그전에는 이제 맛집들, 멋집들이 그렇죠. 많이 네. 있었는데 그 홍대가 네.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네. 이런 자본에 의해서 좀 잠식당하면서 그런 가게들이 네. 연남동, 상수동으로 밀리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여파가 망원동에까지 어. 작년에 이렇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망원동 어디 쪽으로 주로 그렇습니까? 그 이제 망원역을 보시면은 망원 전철역 네, 말씀하시는 망원 전철역에 큰 길이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한강까지가 망원동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강까지가 망원동인데 네. 그 가운데에 어. 그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왕복 네. 2차선 길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망원동 주민들이 주로 다녔던 그래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철역이 개통되면서 예. 뒷골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망원동 하면 상당히 구수한 서민들 냄새가 나는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동네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는 이 좀 많이 뜨고 있으면서 망리단길이라 그래요. 이게 네. 망원동 플러스 경리단. 경리단길이라는 거죠. 예. 우리 교수님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가보시기도 하셨나요? 경리단길은 가봤는데요. 네. 망리단길은 못 가보겠어요. 망원동 쪽은 못 가봤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좋아하겠네요. 뜨니까. 글쎄요, 떠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은 좀 우려를 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임대료가 많이 오릅니다.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데 물론 이제 그 망리단길을 어디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그 예. 길가가 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79개 점포가 있습니다. 1층에. 예. 네, 근데 최근 2년 사이에 35개 점포가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네, 절반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됐고, 네. 그게 올해 초 이제 통계니까 지금 네. 더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예.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에서 이제 밀려난 상권들이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망원동 주민들이 우리는 망리단길로 부르기 싫다. 그런 네.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망리단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망원동의 특수한 어떤 고유의 어떤 가치와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길의 명칭은 이제 포원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태원의 경리단길에서 따온 따와서 말처럼 뭔가 이식당한 뭔가 느낌이다. 좀 아류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좀 거부감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네. 것들 우려 때문에 거부감들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망원동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망원정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서 누구죠? 누가 시 한 수를 읊으면서 네. 그러면서 망원정이 됐다는 얘기를 네네.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 잘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그 세종 아마 대왕의 예. 이제 가뭄이었어요. 예. 가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어떤 네. 그렇게 하다가 비가 이제 마침 내리게 되어가지고 네. 원래는 그래서 희우정입니다. 기쁜 그래요? 비가 내린다고 해서 희우정인데 그게 이제 망원정으로 바뀌면서 망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지금 망원동이요. 네. 이 기존에 있던 분들 상가가 75개 있는데 반수 정도가 바뀌어버렸다. 네.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네. 어떻게 보면 병폐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또 자연스러운 어떤 도시 재생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역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면 SNS라든지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찾아오고 네.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당연히 임대료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자기가 네. 정말 노력해서 맛집도 만들고 네. 나름대로 거리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네. 결국은 자본력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이런 자기가 그 임대료를 낼 감당이 안 되고. 그렇죠. 감당이 안 되죠. 네. 그 상승분만큼의 네.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임대인들이 이런 네. 사실을 알고서 예. 임대료를 그만큼 더 이상 올려버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쌓아왔던 것을 떠나야 되는 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체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망원동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 초에 한번 네.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임대료가 올랐느냐. 예. 그 보증금이 한 58%. 물론 이제 그 전체 답변은 아닙니다만 네. 보증금이 한 58% 정도 올랐고 네. 월세가 한 24%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최근 1년 사이에. 어.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임대료가 오르진 않았지만 네. 옆집이 오른 거예요. 와. 그러면 자기 집도 다음 계약 때는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건물주가 장사하시는 당연히 분들이- 오르겠죠. 네네. 예. 다른 들어올 사람이 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착한 건물주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들 거기서 계속해서 장사하시던 이런 뭐 소상공인들이죠. 네. 그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결코 뭐 반길 수는 없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수준이 그 홍대 앞에 상가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까? 보증료라든가 월세 임대료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홍대 앞은 상당하죠. 거기는 상당하죠. 되게 어느 정도 되신 않는가? 그 홍대 앞까지는 제가 상관. 아, 제가 좀 자료를 좀 그러세요? 찾아봤는데요. 네. 그 홍대 앞, 그다음에 연남동 이쪽에 비해서 네. 망원동은 약 한 20% 정도가 조금 더 저렴하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홍대가 어쩌면 좀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거의 못하게 그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네. 그 다음에 주로 늘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한 8배 이상 음식점이 늘어난 게 약 한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음식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남동이나 상수동이나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또 상가로 단독주택들이 나오면서 여기도 이제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망원동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임대료 수준은 홍대, 연남동, 망원동 순 정도는 되는데 네. 이 차이가 어쩌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는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 상승률에 대해서는 뭐 갖고 가신 자료는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네.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를 이제 그 이용하기는 어려워서 네. 저희가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가게를 방문을 해가지고 망원동 주민회에서요? 네, 주민회에서 네. 방문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58%, 월세 24.9% 올랐다는 통계를 이제 어렵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가의 임대료 상승률도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지만 그 지역의 주택 네, 주택 그렇습니다.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그 다세대 주택이 많은 네, 것으로 다세대 알고 주택이 있는데. 많고 네. 그리고 젊은 청년층의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택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는 없지만은 네. 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자주 들리죠.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상가로 이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이런 하소연들이 이제 좀 주로 많이. 어떤 그 조그만 카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나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업종이 어떤 네. 업종이 없어졌고 어떤 업종이 생겼는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새로 생기는 업종은 대부분이 음식점과 카페입니다. 그런데 없어진 업종은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금은방, 뭐 동물가게, 철물점. 고유에 있었던 그렇죠. 동네 거기가 이제 가게들이네요. 고유의 이제 서민 동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서민들이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근린 그 시설들이잖아요. 네. 상점들이 없어지고 대신 이제 카페와 음식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임대료 상승 예.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이제 제가 한 2015년 정도의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네. 망원동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네. 10.16%, 한 2년 동안에 네. 그리고 성수동은 한 6.4, 네. 그다음에 이제 홍대는 한 4.15, 네. 가로수길은 한 2.15%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큰 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상업하시는 분들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우리한테 직접 필요로 한 약국이라든지 미장원, 미용실 이런 것들, 세탁소 이런 것들은 주민의 편의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네. 것이죠. 반드시 네.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실제 필요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월차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빵집 이런 것들도 아주 큰 곳, 네. 그다음에 커피숍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큰 식당. 네. 근데 이건 사실 주민들과는 어떻게 보면 또 무관한 전혀 무관한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에 맞는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있어야지 거기를 네.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고 생활의 만족도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시설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주민들에겐 굉장히 피해가 되는 것이죠. 마을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전에는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이사 가고 싶다는 아, 이야기들을 그래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료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못 하나 사려고 해도 차를 끌고 가서 대형마트 가서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망원시장도 너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망원시장이 있거든요. 네. 유명하잖아요. 망원시장. 유명한데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예전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서민시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말만 되면 교통체증,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실제 지역 주민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정말 이제 근데 살기 망원시장하고 이 현상하고는 좀 다른 거 같죠? 그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다르긴 한데 망원시장은 뭐 유명해져갖고 주말에 이제 유입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네. 살기 힘들어지는 어떤 네. 쓰레기 문제라든지 담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교수님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곳이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성수동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뭐 합정, 성수, 네. 그다음에 홍대, 뭐 이태원, 경리단길, 그렇습니다. 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뭐 대구 지방도요? 같은 대구 같은데 김광석 거리, 예. 전주, 부산 다 일어납니다. 또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어나긴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상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한 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망원동 같은 데는 네.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네. 주민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이제 이대 같은 데나 또 신촌 이런 데가 상권이 쇠퇴하고 또 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쇠퇴해 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거기 가보시면 대체적으로 한 10% 이상의 공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경리단길도 마찬가지고요. 네. 홍대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임대인들한테도 무한정 유리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이 젊은 층들이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좀 더 새로운 곳, 좀 더 자극적인 곳.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객이 끊기게 되니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럼 자기네들은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네. 또는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대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그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이제 연대 앞에 신촌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강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네. 서울시가 이제 2015년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한 네. 내용을 보자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상생 협약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네. 경제적 논리 앞에서 아까 대표님도 잠깐
그 양심적인 건물주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예. 또 그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좀 문제가 다른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생 협약을 통한 어떤 해결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도 개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앵커 시설, 네. 뭐 어느 지역마다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작은 어떤 소호 시설들을 마련해서 거기 네.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매입을 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하거나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네. 여기는 좀 저렴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양이 너무 작아서 전반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률적 측면이 있는데 네. 이런 법률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가야 되는 일 중이고 지금 딱 시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해가야 되는 그런 일이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요. 지자체에서 이제 상생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아니 제가 않아요. 알기로는 어떤 마포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청장이 막 나서서 상생협약을 맺어서 성과가 있다 이런 걸 발표한단 말이에요. 성동구가 네, 성동구가 네, 그랬어요. 성동구가 예. 그런 거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망원동은 아니지만은 네. 홍대 쪽에는 이제 그 건물주와 이제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건물주에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인 것만큼 좀 국가가 좀 책임지는 중앙정부가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기간은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연장이 네. 되었습니다만 그 임대료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지표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게끔 상한선을 둔다든지 이런 방식의 좀 중앙정부가 좀 실효성 있는 좀 조치들이 마포구청에서 신경 안 씁니까? 지금 마포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이제 수준이요? 네, 그 정도 수준. 그런 한계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교수님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좀 다른 좀 더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아까 성동구 얘기 네. 잠깐만 하면요. 성동구가 이제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 성수동 일대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하면서 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국감정원하고 네. 협약을 해서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용역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진행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상생협약을 통해서 좀 네.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국가적으로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건 저는 맞다고 어떻게 하면 생각합니다.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10년이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이제 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계약 갱신 요청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임대료의 상한, 그러니까 월차임이라는 포함해서 임대료 상한이 9%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9%를 뭐 절반 이하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이 한 4억 원입니다. 근데 월세, 보증금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금액을 더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4억 원 정도의 그 상가는 벗어날 길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조 대표님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간단하게 시간이 뭐 아까 많지 말씀드린 않아서. 것처럼 어쨌든 핵심은 임대차 보호법이다. 네, 그건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그렇게 같고요. 하신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어쨌든 지역 단체니까 지역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네.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공감대를 확산하고 어떤 걸 공감대 확산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반짝 떠서 지고 마는 이제 그 지역이 되면은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망원동은 오래된 동네고 네. 망원동만의 어떤 특색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치와 특색들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를테면 요즘은 이제 맛집 지도 같은 건 많이 네. 있는데 뭐 오래된 집 지도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좀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지역의 구청장이라든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망원동은 어때요, 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좀, 없어요, 별로? 지금 홍대 아까 말씀드린 홍대는 어쨌든 그런 협약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망원동은 아직까지 좀 별로 관심이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관심을 게 좀 가져야 그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죠. 너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어떤 상권별로, 지역별로 거래량이라든지 네. 임대료의 상승분 이런 네.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대책을 마련할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사실을 공감하고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앙부의 국토부에서 이게 네, 신경 써야 될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현미 장관이 좀 이 방송 보고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원동 주민회 조영권 대표 그리고 원광 디지털대학교 강남훈 교수였습니다.